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어요. 애 아빠가 외국에서 사업하느라 원래 신혼생활을 해외에서 했는데 국내로 사업을 이전하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던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아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랑 남편만 한국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무역 관련 일을 합니다. 이 일이 경제 정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 거래처를 잘만 뚫으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행히 남편의 능력 덕분에 한국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천호 쪽에서 살다가 금세 사업이 커져서 청담동으로 이사갔으니 말이지요. 하여튼 그렇게 저랑 남편은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사실은 정말 다정하고 자상히 커요. 돈 잘 번다고 으스대는 것도 없었고 모교에 몇 천만 원씩 기부할 정도로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고아원 가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분유에 애들 기저귀에 한 달에 간헐적으로 300만 원씩 기부했지요. 보육원에는 애들 유치원비 대준다고 달에 400씩 기부하고 기부한 금액만 합치면 한 달에 직장인 월급 2배 정도 기부를 했지요. 남편이지만 본받을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직업 특성상 외국에 나가는 일도 많았고 바빴기에 외박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워낙 신혼 초 때부터 외박을 많이 했고 바쁜 사람이라 좀 무뎌진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것을 느낀 거는 어느 순간 남편이 몸에서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을 때였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 바람났구나 라고요. 애써 부정하려고 했지만 감춰지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집에 들어오면 항상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등 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남이 봐도 이 남자 연애하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저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핸드폰에 잠금을 걸어두었고 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서 확 불구덩이 속에 빠뜨려야 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상에 일이 터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10대 애들이랑 돈을 주고 그 짓을 하다가 경찰의 잠복 수사에 딱 걸린 겁니다. 그 당시 한참 매스컴에서 이렇게 돈으로 환심을 사고 아이들을 구슬리는 어른들이 문제라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떠들 때였거든요. 그때 대중들의 비난이 경찰로 쏠리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손아귀에 남편이 발목이 걸리고 만 겁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고 집으로 연락 와서 난리가 났지요. 저는 서로 달려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보니까 딱 봐도 앳돼 보이는 화장을 짙게 하고 한겨울의 살색 스타킹에 검은색 빵빵한 패딩으로 짧고 딱 달라붙은 교복을 감추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흰머리 듬성듬성 아저씨인 제 남편이 있었고요. 이게 무슨 동네 망신이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아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하며 거의 실신할 정도로 화를 냈고요. 남편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너무나 창피해서 시댁한테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정말 극악으로 치달았어요.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역겹고 더럽고 마귀 같았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애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몰랐으니 말이지요. 결국 남편과 저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잔다고 하며 집에 안 들어온 거였지요. 그냥 별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좀 기다리자. 그 나이가 되면 애도 어느 정도 성숙해질 테니 그때 이혼하자 했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갈 줄 알았던 아이가 재외국민 전형? 하여튼 그런 걸로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며 고2 때부터 이것저것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아들의 입시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 미국에서 계속 있으며 아들을 케어해주고 싶었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아들을 케어하면서 미국에 2주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일이 또 터졌네요.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던 남편이 집에서 어리디 어린 여자랑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 얼굴을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남편과 숙박업소에서 그 짓거리를 하다가 경찰에 걸려 처벌받은 그 여자였습니다. 이제는 교복을 벗어던진 그 여자애는 호피 무늬 치마에 아주 딱 봐도 발랑 까진 그런 옷차림새를 하고 제 집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대봉 홍시 가져와서 그 년놈들 얼굴에 던져버리고 화초에서 남 뽑아서 뿔에 있는 흙과 함께 남편과 그 여자 두들겨 팼네요. 남편은 드렁큰 빤스를 입은 채 주랭랑 했고요. 그 여자애는 오빠 거리면서 크러치백으로 본인 다리를 가리며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분을 이기지 못해 결국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비밀로 했고요. 시댁에도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처벌받은 이력과 이번 사건들을 합쳐서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전쟁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도 버림받았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견디며 이혼을 했어요. 아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미국으로 넘어가 약 8개월간 아들 옆에 있으며 수시 지원을 도왔네요. 결국 아들은 S대에 합격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말했죠. 아들, 엄마 이혼했어. 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아들은 말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눈치챘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요. 줄줄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안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곧잘해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들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만난 2살 연상이 누나였습니다. 아들이 조금 소심하고 공부부밖에 모르는 스타일인데 그 누나를 만나고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말 수도 없었던 아들이 떠들썩하게 친구들과 수다 떨 줄도 알고 여러 방면에서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 여자였습니다. 아들은 매일 저에게 입이 닳도록 취업하면 그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했지요. 꼬박 7년을 사귀었습니다. 아들 군대 2년에 대학 4년에 취준 1년까지 합쳐서요.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첫 월급으로 저랑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놓고 방 한켠에 숨겨두고 있었는데 큰일이 터진 겁니다.
아들의 첫사랑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핸드폰이고 뭐고 전부 다 박살이 나서 소식을 뒤늦게 들은 아들은 병원으로 뛰쳐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전부였던 여자가 말도 없이 떠나가니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거의 3년간을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겨우 막아서 꾸역꾸역 다녔지만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힘들어했어요. 술을 입에 한 잔도 안 되던 애가 지 선배들 따라 술집에도 막 가고 양주도 어마어마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애 눈빛도 바뀌고 좀 위태위태했어요. 심리센터로 애를 질질 끌고 가 상담을 받게 하고 그랬어요. 당연히 검사 결과는 위험. 당장 병원으로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는 선생님이 말씀도 거절한 채 아들은 그렇게 술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30살까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도 정신을 차렸는지 나름 운동을 시작하며 건강하게 이겨내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좀 상처가 아문 줄 알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인이 생겼다고 이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하며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뭔 뜬금없이 결혼 선언을 하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피 결혼을 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도피하듯이 결혼을 하면 100% 후회할 게 뻔했기 때문에 말리고 또 말렸지요. 그 여자 뭐하는 애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의 직업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아들의 주장을 펼치나 싶어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했지요. 제 여동생이 운영하는 대게 킹크랩집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문 앞에서 개를 찌고 있던 동생이 아들의 여친 얼굴을 보고 어머 언니!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 앞으로 달려갔는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제 남편과 숙박업소에서 뒹군 것도 모자라 저희 집 거실에 쳐들어와 그 짓거리를 했던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동생은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른 거였지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그냥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 제 얼굴 기억 못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났는지 아들이 팔짱을 빼고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게 앞에 있던 찐 댁에 들어서 그 여자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엄청 뜨거워서 김이 폴폴 났는데 그냥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막말을 해버렸어요.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랑 만나냐고. 네 같은 더러운 몸으로 돈 벌고 근본도 없는 애가 왜 내 아들한테 달라붙어 있냐고 하면서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말 좀 해보라고 소리를 쳤고요. 옆에서 동생이 전말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순간 여자친구를 밀어냈어요. 남편이 상간녀. 그러니까 그 몸 걸리고 더러운 여자는 구두 벗겨지고 레깅스도 거의 무슨 고양이가 찢어놓은 것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 채 거지꼴로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고 갔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다 쓰러졌어요. 119를 불러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 잠깐 쇼크가 온 거였대요. 아들에게 도대체 이런 핫바리 여자를 어디서 만난 거냐고 막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회사 선배님들과 양주 먹는 술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항상 자기한테 접대해주던 여자였다고. 몇 년간 그 여자만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다고. 막 살고 그냥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고 싶어서 홧김에 그 여자를 엄마한테 소개해줬는데 정말 이 여자가 엄마를 힘들게 했던 아빠의 상간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다 미안하다고, 이제 정신 차리겠다고, 슬픔에서 빠져나오고 똑바로 살겠다고, 못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요. 저는 찢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에게 말했네요. 제발 더 이상 엄마 놀라게 하지 말라고. 심장이 붙었다 떼어졌다는 기분이라고 하면서요. 나름 태연한 척을 했지만 덜덜덜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손을 꽉 붙잡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네요.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아들은 단단히 정신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떠나간 연인에 집착하며 지금의 삶을 망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전이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 기뻤어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악몽과 또 같은 상간녀를 직접 이런 식으로 마주치는 게 저에게는 꽤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몇 년간 죽은 첫사랑 때문에 끙끙 앓던 아들이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온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정말 그 여자 아직도 술집에서 더럽게 밑바닥을 쓰며 살고 있는 모습이 치가 떨릴 정도로 혐오스럽지만 그 여자 덕분에 제 아들의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온 것 같아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동생도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되려 언니가 씩씩하게 구니까 동생도 안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워낙 온갖 풍파를 다 겪어서 그런지 이제는 꽤 단단해졌나 봅니다. 이런 큰 사건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요. 저는 이제 제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과거를 부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받아들이며 현실에 감사하고 사네요. 그래도 이 응어리를 어디 시원하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